외로움이 찾아올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어지기도 하죠.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1.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책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 외로움을 느끼면 사랑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기장에 오늘 나는 외로웠다라고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2.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외로움이 깊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식사도 가능하면 세 끼를 챙겨 드세요. 혼자 먹기 싫다고 굶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을 차려놓고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녁에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수면은 우울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하루에 의미가 생기고 외로움도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3.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외로울 때는 집안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제입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공원이 있다면 더 좋고 없다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는지, 나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도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들이 많으니 따라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뿌듯함과 개운함은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4.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기. 외로움은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도 커지죠. 이럴 때는 손과 머리를 쓰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요리, 뜨개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사진, 악기 연주 등 관심 가는 분야의 수업을 들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활성화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깁니다.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도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십자수 놓기, 독서 등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로운 생각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이 잠시 물러나 있을 거예요. 5.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만들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친구가 멀리 있다면 정기적으로 전화통화 시간을 정해보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으면 서로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먼저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너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짧은 연락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 가는 게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6.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반려동물을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지만 그만큼 큰 위안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다면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깁니다. 산책을 함께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되고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손이 덜 가면서도 따뜻한 존재감을 줍니다.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직접 키우기 어렵다면 동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는 고양이들을 보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7.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기.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을 배워서 자녀, 손주들과 수시로 연락해 보세요. 문자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고 요리 방법을 배우고 운동 따라하기 영상을 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들이 많아요. 원예를 좋아하신다면 원예 카페에,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시니어 여행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글을 쓰는 게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8. 전문가의 도움 받기. 외로움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똑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은 동네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화학 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듯이 우울증 환자가 이 약을 먹는 것은 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9. 감사 일기 쓰기. 외로움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엔 쓸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써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0. 나만의 의미 있는 일 찾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퇴직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 식물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는 것,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글로 남기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가족의 귀한 자산이 됩니다. 재능 기부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요리를 잘하신다면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열 수 있고 바느질을 잘하신다면 수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마음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어 보세요. 30분만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외로움을 이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오늘 배운 방법들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